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범타임즈의 NFT 리포트, 여러분들의 NFT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립니다. 범타임즈 서범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지난주에도 또 많은 뉴스가 있었네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그 NFT 중에 문버드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모두 이제 상위의 랭크가 되기도 했고, 또 뭐 주요 뉴스들 보시면 뭐 국민카드에서 NFT 메타 서비스를 이제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린 이제 건데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도 지금 뉴스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동향부터 또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까지 체크를 해볼 텐데요. 특히나 지난주 저희가 방송에서 문버드에 한번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문버드가 새로운 붐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장 동향에서 문버드가 정말 압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동향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예, 위클리 탑5 컬렉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위에 또 역시나 지난주에 이어서 문버드가 1위를 차지를 했고요. 2위, 3위, 4위, 5위 이제 차지를 했는데 문버드가 이제 지난주 거래 금액이 약 2천억 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바로 이제 탑5 세일즈를 한번 보시면요. 놀라운 건 이제까지 이제 탑5를 집계를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있었던 것 같은데 문버드가 탑5를 모두 차지를 했습니다. 싹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보통은 뭐 크립토펑크라든가 BAYC라든가 꼭 뭐 하나씩은 껴 있었는데 이렇게 단일 컬렉션에서 탑5까지 나온 거는 처음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지금까지 탑5 세일즈 또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한 그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5위를 다 섞어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버드가 가진 장점이 뭔지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문버드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업데이트된 내용이라든가 추가할 내용들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단 지난주에 바닷가가 17이더 정도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어제 기준으로 31이더까지 바닷가가 올라왔고 한때 42더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랬고 또 하나 특징으로 이제 프루프 오브 컬렉티브라는 이제 재단에서 이제 1000명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에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론칭했다고 했는데요. 이 멤버들이 이제 NFT계에서는 엄청 유명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죠. 비플 포함해서. 그래서 이 멤버들이 보유하고 있는 NFT를 이제 총 합을 보면은 크립토펑크를 148개, BAYC 817개, 미비트 499개, 마트블록, 슈퍼레 이렇게 이제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자체로도 상당히 영향력이 NFT 씬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커뮤니티에서 만든 프로젝트다. 이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는 프로젝트인데 이제 제가 더 주목했던 부분은 이제 솔직하게 우리는 자금 조달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밝힌 점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PFP 프로젝트 문버드를 만든 사람들 자체가 워낙에 이 크립토 시장을 비롯해서 NFT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NFT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좀 과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만들었는데 정말 솔직한 이 판매 목적? 만든 목적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새로운 기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행보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의 동향은 단연 문버드 얘기가 좀 압도적일 것 같고요. 이제는 또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또 어떤 부분들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카드사에서 지속적으로 NFT 관련된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하나씩 짚어볼까요? 예, 지난주에 이제 국민카드 뉴스가 있었죠.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카드사 한번 방송에서도 카드사별로 가볍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체 국내 카드사 현황에 대해서 NFT 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국내 카드사 일단 순위를 알고 시작하면 좀 재밌겠죠. 뭐 몇 등 하는 회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국내 카드사 21년 사업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1위가 신한카드입니다. 신한카드 영업이익이 9천억이었고요. 삼성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지금 요 가로 그다음 아래 요 순으로 돼 있는데 이제 뭐 여기서 말씀드리면 일단 좀 눈에 띄는 거는 2위를 차지한 삼성카드에서는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라는 점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8위를 차지하고 있는 BC카드에서
좀 더 다른 카드사들에 비해서는 좀 더 색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카드사별로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8위인 BC카드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좀 NFT 쪽으로 좀 변화를 꾀하려는 것 같은데 하나씩 짚어보면서 살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그 순서대로 신한카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예전에 이제 마이 NFT 서비스에 대해서 방송에서 한번 가볍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일단 거래 유통 기능, 그 마이 NFT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래 유통 기능은 없이 일단 저장이나 조회만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해서 인스타그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는 작품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NFT로 스스로 이제 쉽게 발행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발행하면은 이게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본인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제 공개가 돼서 이제 서로 볼 수 있는데, 단 하나 단점은 비공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NFT로 발행을 하면 무조건 공개가 돼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레이튼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카이카스나 클립 지갑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자체 집계에 의하면은 1월에 이제 서비스를 개시해서 2월 말에 이제 이미 NFT 등록 건수가 4만 건이라고 합니다. 4만 건이고 일평균 한 1,000건 이상이 등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볼 건 번개장터나 스니커즈 이런 곳들과 이제 업무 협약을 맺고 이제 중고 거래 사이트죠. 그래서 정품 인증을 이제 NFT를 도입해서 정품 인증을 이제 돕겠다,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건 이제 스마트 TV와 이제 연동을 해서 이제 그 마이 NFT 연동을 해서 이제 하는 서비스를 이제 검토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일단은 국내 1위 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는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 번개장터나 여러 가지 좀 정품 인증을 위한 NFT 사업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이제 국민카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국민카드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뉴스가 났던 거죠. 그 리브메이트 메타버스를 이제 개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요. 발표를 했고, 지금 플레이뎁이라고 이제 코인 쪽에서는 이제 알고 있는데, 플레이뎁이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플레이뎁 랜드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카드 이용과 관련된 이제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NFT를 조회할 수 있고 발행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리브메이트와 이제 연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NFT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는 건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미 접수는 끝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치킨 브랜드와 협업으로 이제 쿠폰을 발행한 적이 있었죠. 그게 약간 이제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카드에서도 이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아래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국민카드 관계자나 앞에 그 플레이뎁에서 이제 말한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가상과 현실 세계를 접목한 서비스를 이제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과연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잘 접목하는 게 올바른 메타버스의 방향인지, 아니면 메타버스에 별도로 추가적인 시장, 또 다른 마켓을 만들어 나가는 게 잘하는 일인지. 일단 카드사 입장에서 본다면은 기존의 이제 결제 서비스랑 이제 연동한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 낼 텐데,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죠. 네, 일단은 가상과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해서 NFT 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짚어주신 것 같고요. 또 바로 이어서 현대카드의 어떤 사업면을 보겠습니다. 예, 현대카드입니다. 현대카드는 원래 공연이나 이제 컨텐츠 사업적으로 좀 특화된 카드라고 네. 볼 수 있죠. 역시나 보시면 이제 공연 티켓이나 굿즈나 음반에 이제 NFT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서도 현대카드 민치라는 이제 계정을 운영하면서 이제 NFT 관련된 소식들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서비스들 하나씩 보시면은 이제 언더스테이지에서 하는 티켓을 NFT 티켓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팬메이드 라이브 관객에게 또 NFT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LP 선구매권을 NFT로 제공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카드 부회장이 밝혔듯이 아직 이제 NFT 몸풀기 상태고, 우리는 지금 아직 새싹 단계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비스들도 보시면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을 그냥
기존에 그냥 할 수도 있었던 것들을 NFT를 접목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수준으로 보이고 아직 물론 트위터 계정을 별도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관심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아니, 서비스 차원에서는 크게 막 혁신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은 현대카드의 어떤 기존 강점을 잘 살린 NFT 사업인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카드사 BC카드인데 가장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카드사가 아닐까 싶어요. 예, 지난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까 또 실적에서 보셨듯이 BC카드가 카드사 중에 이제 가장 낮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NFT를 도입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BC카드 이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 거래 플랫폼 늪북이라는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3월달에 오픈을 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NFT 본인이 갖고 있는 NFT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 지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입하면은 이제 10,000명 한정으로 환영 NFT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게 두나무와 협업해서 이제 NFT에 특화된 카드를 출시하면서 이제 카드로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은 이거를 온라인에서도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도 쓸 수 있는 뭐 연계할 수 있는 상품을 준다든지 이제 이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세컨블록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말씀을 드렸었죠. 두나무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세컨블록 메타버스와 현실 결제가 어떻게 될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BC카드 같은 경우에는 늪북을 대표적인 사업으로 해서 돌파구를 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국내 카드사들이 지금 어떻게 NFT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는 그렇다면 스포츠 의류 브랜드, 대표적으로 아디다스와 나이키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NFT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예,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도 뭐 여러 번 이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이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두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볼 텐데 먼저 나이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스니커즈 NFT를 공개했습니다. 그 전에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RTFKT라는 디지털 패션 업체랄까요? 그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NFT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었는데 이제 이 두 회사가 이제 합작을 해서 스니커즈 NFT를 공개했습니다. 4월 22일에 공개를 했고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웨어러블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메타버스에서 입거나 벗거나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건 신발인데 이제 이름은 뭐 나이키 덩크 제너시스 크립토 보통 크립토킥스라고 하면 이제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총 7,700개가 지금 판매되고 있고 지금 플로우 프라이스는 2.5 이더입니다. 한 3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뭐 요즘 이제 MZ 세대들은 뭐 엄마 신발 사줘가 아니라 뭐 제페토나 메타버스에서 신을 수 있는 뭐 이걸 사줘 이런 게 이제 유행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디지털 웨어러블 신발이 700만 원이에요. 보통 지금 나이키나 매장에서 보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정도로 지금 비싼 가격이 있는데 또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또 무슨 또 가치가 있어서 진짜 신는 신발보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무슨 거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단지 이제 디지털에서 이제 아이덴티티뿐만 아니라 이 NFT가 갖고 있는 지금 커뮤니티라든가 뭐 유틸리티라든가 앞으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건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신발 위에 작은 캡슐이 보이실 텐데요. 요 캡슐을 끼우면 이제 색깔이라든가 디자인이 바뀐다는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RTFK MNLTH NFT라는 것을 예전에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이걸 소각하면은 요 두 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이죠. 그래서 이제 조합하면은 이제 신발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랜덤으로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고 또 만약에 신발은 있는데 또 많이 디자인이 변형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킨 바이얼이라는 또 NFT를 구매하면 또 디자인도 스스로 이제 변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그 방금 말씀드린 NFT는 6,800개가 있고 지금 플로우 프라이스가 한 0.89 이더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또 요 그 캡슐 같은 NFT 2가 지금 아직 미공개인데 지금 현재 판매 중입니다. 플로우 프라이스 역시나 기대감이 반영돼서 3.9 이더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나이키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다양한 디지털 웨어러블 NFT를 만들고 있는데 이 가격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경쟁사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아디다스 한번 사업 현황 짚어볼게요. 예, 아디다스도 예전부터 몇 번 다뤘던 또 지난주에도 그 현대카드랑 메타콩즈의 콜라보를 얘기하면서 이제 기시감이 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인투 더 메타버스 NFT, 프로젝트 NFT를 이제 예전에 판매를 했었고 지금 그림에 나오는 BAYC가 아디다스 이제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이런 사진인데 요 홀더들에게 당시에 최초 민팅가가 0.2이더였습니다. 0.2이더로 판매를 했고 저는 한 1, 2더 정도에 구매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플로우 프라이스는 1.9이더 정도에 이제 형성이 돼 있고 그 로드맵을 2월 달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NFT를 갖고 있는 홀더들에게 실물, 비니 아니면 체육복, 신발 같은 것들을 실물을 배포하겠다라고 로드맵을 이제 각 월별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실물 배포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4월 28일부터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 이제 이더리움 가스피 정도만 이제 부담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사이트에 가서 지갑 연결해서 클릭 몇 번 하면 되는 수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늘 이런 게 있으면은 스캠과 또 사이트 다운 현상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이번에는 아주 넉넉히 2주간 가능하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말아라. 아디다스에서 이런 공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카드사와 또 스포츠 의류 브랜드에서 어떻게 NFT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